혼수는 제대로 준비할 수는 있겠죠?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말이 반가운 농담이 아니라는 건 방 안 공기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손끝부터 굳었습니다. 보통 상견례라고 하면 서로 덕담 몇 마디 나누고 어색해도 예의는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쪽이 먼저 식당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말없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괜히 물잔 위치만 몇 번씩 고쳐놓으셨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양가가 처음 정식으로 마주 앉는 자리니까요. 조금 어색해도 조금 불편해도 좋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이 들어오는 순간 그 기대는 너무 빨리 깨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테이블과 식기부터 훑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옷차림, 어머니 가방, 아버지 정장까지 차례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예비 시아버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 미소엔 편안함보다 익숙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휴,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볍게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말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식당 쪽이라니까 이런 시간대가 더 정신없거든요. 말투는 평범했지만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얼른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 얘긴 좀 이따가 하시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니 뭐 어때? 곧 한 식구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는 제 어머니를 향해 처음부터 이상하게 선을 긋는 말을 던졌습니다. 따님이 참 얌전하게 생기긴 했어요. 어머닌 닮았나 봐요. 겉으론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이상한 결이 있었습니다. 얌전하다, 조용하다, 무난하다. 꼭 그런 단어로 사람을 정리해두고 그 안에서만 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 손등리를 한번 보더니 웃었습니다. 손이 참 고부시네요. 고생은 많이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를 떠보는 말이었죠. 저희 집에 얼마나 사는지, 얼마나 해본 게 없는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미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장사로 여기까지 와서 그런지 사람 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 살았는지, 집안이 어떤지는 앉아보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요. 여기서 제가 먼저 얼굴을 굳히면 결국 불편해지는 건 우리 부모님이 되니까요. 하지만 속은 이미 불편했습니다. 메뉴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예비 시댁은 이미 저희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제는 대놓고 결혼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결혼할 때 형식보다 성의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비 남편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틀린 말 했어? 요즘은 서로 부담 안 주는 선에서 준비한다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어머니 손끝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선 말 한마디가 다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쪽은 워낙 사람 상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결혼도 결국 집안 분위기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이번엔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님은 말씀수가 적으시네요.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고 짧게 보만하셨습니다.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태도가 예비 시어머니를 더 자신있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말 없고 수수하고 굳이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 그걸 예비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 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다음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은퇴하신 거예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음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 음식 쪽이세요? 그 말엔 반가움보다 낮춰보는 안도감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업계라고 생각한 거겠죠? 예비 시아버지도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랑 비슷한 일 하셨네. 저희도 장사 쪽 오래 했거든요. 이 바닥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을 자기들보다 아래라고요. 아휴, 그래도 장사는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동네 장사 수준이고 누구는 진짜 사업으로 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견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집 수준을 재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우습게 봤던 그 조용한 우리 아버지를 죽음 뒤 이 식당 지배인이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허리를 숙이게 될 거라는 걸요. 아, 음식 쪽 하셨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반가워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분야라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느낀 거겠죠. 예비 시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생 좀 하셨겠네요. 이 바닥이 보기보다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짧은 대답마저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처럼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매장 몇 개 돌리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거지. 그러더니 제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주말이 없고 매절이 없고 사람 상대는 더 힘들고. 그래도 저희는 요식업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부심은 있어요. 그 자부심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자랑보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해봤고, 우리는 이 바닥에서 성공했고, 그러니 당신들 정도는 금방 파악된다는 식으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 유난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플레이팅이 어떻다, 재료가 어떻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접객부터 다르다느니 아는 척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분위기는 괜찮은데 음식은 좀 약해. 요즘 젊은 셰프들이 보여주기만 신경 써서 그래. 기본기가 없으면 결국 오래 못 가. 듣고 있던 예비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억울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 틀린 말 했어? 우리가 이쪽 일을 몇 년 했는데.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리고는 이번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결혼하면 알 거야. 장사하는 집안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한지. 저는 그 말에 얇게 웃는 척만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은 꼭 자기 말이 인생 조언인 줄 알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는 술잔을 들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느 쪽 하셨어요? 한식, 중식, 일식.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양식을 오래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양식. 그 한마디에 또 미묘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 귀엔 분명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봤자 동네 레스토랑 정도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식 쪽이면 더 힘드셨겠네. 요즘은 뭐 파스타 좀 돌릴 줄 알면 다 셰프라고 하니까. 이 바닥도 진짜 급이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속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굳이 저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력을 꺼낼 필요를 못 느끼는 분이라는 걸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눈엔 그 침묵이 또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말할수록 초라해질 사람, 그렇게 확신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셰프라는 말이 좀 남발되긴 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PB 몇 번 나오고 접시 좀 꾸민다고 다
다 대단한 줄 아는데 진짜는 몇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진짜가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그건 저희 가족만 아는 사실이었지만요. 예비 남편은 이제 정말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그만하래? 아니, 같은 업계 사람이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더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는 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따님은 참 복이에요. 우리 아들이 워낙 반듯해서. 결혼하면 고생은 안 시킬 거예요. 그 말에 제 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결혼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를 자기 아들이 걷어주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아버지는 조용히 식탁 위 냅킨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늘 그렇듯 쓸데없는 말 대신 상대를 오래 보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안 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상대할 가치가 있는지부터 보고 계신다는 걸요. 상견례 자리는 이미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자기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쪽이라 믿고 있었고 저희는 그 평가를 받는 쪽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식당 지배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한번 사람을 아래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훨씬 편해지나 봅니다. 말투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웃음도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사실 결혼도 아무 집하고는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왜? 틀린 말 했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집안 분위기며 살아온 결이 맞아야지. 그러더니 제 쪽을 한번 보고 이번엔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워낙 손님 상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 살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놓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집안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요. 어머니는 여전히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대답조차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좋게 보는 건 좋은 거고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 그 단어를 꺼낼 때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유난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술잔을 돌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체인도 몇 개 돌리고 있고 거래처도 많고 이제는 아예 사업 개념으로 하니까. 말은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상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예비 시댁을 더 신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양식하셨다면서요? 요즘 양식 쪽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잘 되는 집은 몇 군데 없던데.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쉽진 않았죠. 그 한마디가 끝이었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식업이 겉보긴 화려해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수업이라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셰프라고 다 같은 셰프가 아니고 식당 한다고 다 같은 사장도 아니에요. 누구는 평생 동네 장사하다 끝나고 누구는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판 자체를 바꾸잖아요. 그 말 하나하나가 꼭 아버지를 향해 던지는 돌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수수하게 입고 왔다고 먼저 내세우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벌써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별거 아닌 사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괜히 변명하지도 않으셨고 굳이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익숙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본인을 설명하는데 힘을 쓰는 대신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굳이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예비 남편은 이제 더는 못 듣겠다는 듯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은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오히려 서운한 얼굴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니? 같은 업계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지. 오히려 공감대가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며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집은 서비스가 좀 느리네. 이 정도 가격이면 훨씬 더 세심해야 하는데. 마침 그때 눈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음식 접시를 정리하러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선이 잠깐 아버지 쪽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직원은 바로 표정을 다잡고 예의 바르게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래서 식당은 결국 디테일이에요. 손님이 뭘 불편해하는지 먼저 읽어야 오래가거든. 그런 감각 없는 데는 절대 못 커요. 직원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아버지 쪽을 다시 한번 보는 눈빛이 조금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놀란 듯했고 확인하는 듯했고 심지어 약간 긴장한 얼굴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은 그 작은 변화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물티슈로 손끝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사람 볼 때 돈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집안이 어떤 수준에서 살아왔는지요. 그건 숨기려고 해도 결국 다 보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평가하고 한쪽은 평가받는 자리처럼 만들어버린 식사였죠.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 룸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 직원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식당 지배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식당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지배인 쪽을 봤습니다. 아까부터 서비스가 어떻다, 운영이 어떻다 말했으니 아마 자기를 응대하러 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배인의 시선은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라 곧장 제 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배인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셰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저도 숨을 죽인 채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작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짧은 인사 하나에 지배인 표정이 더 공손해졌습니다. 미리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직접 마중 나갔을 텐데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아버지는 늘 그렇듯 짧게 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예전에 음식 좀 하신 분 정도로 보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술잔을 들다 말고 지배인과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셰프님께서 오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지배인은 그쪽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한국에서 미슐랭 스람스타를 받으신 분인데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네 장사 수준이니 진짜는 몇 없느니 하며 음식업을 논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업계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지배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방장님도 셰프님을 정말 존경하십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하실 정도입니다.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식당 음식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요식업은 진짜 급이 다르다며 잘난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지배인에게도 괜한 말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중이니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진짜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지배인이 나가고 난 뒤에도 방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고 예비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이 바닥은 급이 다르다. 진짜는 몇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끝까지 못 알아본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재고 쉽게 결론 내리는 사람은 정작 진짜 앞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지배인이 나가고 난 뒤에도 방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요식업이 어떻고 사람 보는 눈이 어떻고 진짜와 가짜가 다르다고 말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민망해 보일 때는 무한당에서가 아니라 방금 전 자기 말이 전부 자기 얼굴로 돌아왔다는 걸 스스로 알 때니까요. 예비 시아버지가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오래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슐랭 쌈스타면 그건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는 제가 몰라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겸손하셔서 제가 괜히 실례를 했네요. 같은 업계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편하게. 그 단어가 이상하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고 던진 말들을 나중엔 꼭 편했다는 말로 포장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끝까지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으셨고 상대를 무안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늘 그렇듯 차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누가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까지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복이 많네. 이렇게 훌륭한 집안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수는 준비할 수 있겠냐. 집안 분위기가 맞아야 한다. 요식업도 급이 다르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훌륭한 집안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천천히 예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원래 먼저 말씀 안 하세요. 방한 시선이 한 번에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실프를 못 알아보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눈을 피했고 예비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말하던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못 본 셈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아버지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 좋게 식사만 하셨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끝까지 상대를 밟지 않는데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건 큰 소리나 자랑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라는 걸요. 상견례가 끝날 무렵 예비 시댁은 처음 들어올 때와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 가방도 아버지 정장도 제 말투도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재러 들어왔지만 끝날 땐 자기 말들을 주워 담기에도 바쁜 얼굴이었죠. 식당을 나서며 예비 남편이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저는 잠시 그를 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건
단순히 예비 시어머니 한 사람의 무례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아래로 보고 배경을 알아야만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그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너무 똑똑히 본 날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괜히 울컥했습니다. 끝까지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상대를 누르지 않았던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굳이 소리내어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초라했던 건 수수한 옷차림의 저희 가족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예비 시댁이었다는 걸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민망해진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저희 가족이 아니라 겉모습과 분위기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요식업 분야에서조차 진짜 실력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쉽게 선을 긋고 깔보고 평가하려 했다는 점이 더 크게 돌아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저희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대단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먼저 내세우지 않았고 상대가 무례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안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견례 자리에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또 상대가 내 배경을 알고 난 뒤에야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런 현실 사이다 사연, 공감 가는 가족 이야기, 반전 있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